1개월 전에 제가 3만 명 되면 나중에 라이브만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예. 치간칫솔 제일 작은 사이즈 S 4개 사이즈를 시도했는데 안 들어가서 치실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거 잘 보시면 영상 중에 그래도 치실을 써야 된다면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 치간칫솔 제일 작은 것도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 쓰는 방법도 사실은 영상에 좀 올려놨고요. 사실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많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예. 딸이 교정치료 마치고 유지장치를 치아 안에 붙이고 있다. 뒤에 철사 붙인 거죠. 치실 사용하기 힘들다.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죠. 치간칫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능숙해지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 집어넣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치과에 문의하니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며 하지 말라고 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린다. 이게 치과의사로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 예. 님,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 모르지만, 예, 저도 사랑해요. 네, 어, 치과에서 치간칫솔을 쓰면 잇몸뼈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잇몸 사이에 구멍이 뚫렸어요. 잇몸뼈가 내려가서. 왜 내려갔어요? 잇몸뼈가 없어져서. 잇몸뼈는 왜 내려갔어요? 염증 때문에요. 염증은 왜 생겼죠? 잘 안 닦여서요. 치간칫솔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으면 염증이 없어지고 잇몸이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이즈 작은 걸 가지고 막 쑤시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상이라고 그래요. 외상에 의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맞는 거를 쓰시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논문에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 치간칫솔을 정확한 사이즈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잇몸의 외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있고 없고 떠나서 저희 치과에, 예, 동일하게 10년 가까이 동일한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요. 제 치간칫솔 사이즈도 지금 10년 이상 계속 같은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잇몸뼈가 안 내려갑니다. 치간칫솔 쓴다고 잇몸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허를 뺏어버리고 싶다. 뭐 이딴 얘기도 합니다. 예. 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떼왔다.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 속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좀 슬프죠.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얘기하는 걸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속지 않고 치료받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게 참 치과 의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일단 그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부분들은 그걸 보통 이제 이 치아의 목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치경부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치아의 목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레진이나 아니면 글래스 아이오노머 이 두 종류로 보통 떼어줍니다. 레진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말로 고분자화물, 쉬운 말로는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번에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거는 약간의 뭐 유리가루나 모래가루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건데, 두 가지 재료가 둘 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재료는 치과 의사가 상황을 보고 이게 괜찮아요라고 권하는 걸 쓰시면 되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치과 의사의 말이 신뢰성을 많이 잃은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잇몸이 내려가서 시려서 그걸 떼우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굳이 떼우지 않으시고 불소책 열심히 쓰시면 시린 거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떼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일단 조금 써보시고, 예, 불소치약 열심히 써보시고 그래도 계속 시리면 떼우세요. 보통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예. 치간칫솔을 사이즈별로 사봤더니 앞니랑 어금니에 맞는 게 잇몸에 안 좋은지 앞니에 1140. 예. 그 지금 사이즈에 011이라고 쓰신 거는 밑에 4종류가 더 있습니다. 결국은 한 4단계 정도 거슬러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그 405라고 얘기하는 빨간색부터는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아니지, 얼마 전부터 쓰셨겠죠. 열심히 쓰셔서 더 이상 사이즈 안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박혜원님은 40대 직장맘이라 낮에는 치간칫솔 쓰지만 치실은 자기 전에 한 번 씁니다. 괜찮겠죠? 예. 치실은 크게 효용성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로 검진을 해보면, 예, 치실 썼으면 뭐가 걸려야 되죠. 치석이요. 그런데 대부분 치실에 치석 걸리는 걸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균막은 거의 안 닦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이즈 맞는 걸 하루에 한 번,
그죠? 하루에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큰 칫솔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 동글동글하게 닦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칫솔이 고정된 채로 머리만 흔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채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머리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 애가 실룩실룩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겨요? 안에서 칫솔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균막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이건 잇몸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동 칫솔은요. 이걸 얘가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고만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대고만. 그렇죠? 대고만 있어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치아가 있으면 치아의 경사면에 이렇게 돼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얼마나요? 한 2초에서 3초요.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또 옆으로.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한 개씩 닦으시면 전동 칫솔도 예, 충분히 좋은 도구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다니는 전동 칫솔들이 대부분이 다 칫솔털이 뻣뻣합니다. 최근에 예, 수도 방법으로 이를 닦고 있는데 예, 실이다. 그럴 수 있어요. 스케일링하고 그러면 실인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가 있고 여기 이제 잇몸 드러난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잇몸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원래 시려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덮여 있으면 그 쓰레기 덮인 것 때문에 안 시립니다. 그런데 그 잇몸테두리를 잘 닦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거쳐 나가니까 내 치아 표면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때 시려요. 그 시린 때 꾸준히 잘 닦으시면 그 자리에 침에서 돌아다니는 칼슘, 치약에 들어있던 불소 이런 게 가서 붙습니다. 그럼 시린 게 없어지겠죠. 근데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쓰레기가 또 덮어요. 그럼 또 안 시립니다.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왔는데 이를 깨끗하게 누군가 치과의사가 닦아줬는데 집에 오니까 시리더라. 안 닦으니까 괜찮더라.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닦으셔서 그 시린 게 유지되다가 차근차근 좋은 성분으로 뿌리가 덮이면 그때는 안 시릴 수 있는 거죠. 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전동 칫솔 사서 싱글 헤드 사용하고 있다. 예, 좋으십니다. 예, 그것도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잇몸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건 저도 쓰고 있으니까 여기 있죠. 예. 요렇게 생긴 조그만 놈이 전동 칫솔에 꽂히는 거죠. 예. 이거는 잇몸 테두리를 따라서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얘가 전동이 떠니까, 그렇죠. 내가 안 움직여도 됩니다. 예. 자, 앞니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하셨다는 아님. 예. 충치가 있었다는 거는 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가 썩었다는 거는 내 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부의 신경과 바깥쪽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온도나 자극에 예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때웠어요. 근데 이게 내 재료가 아니란 말이죠.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어요? 외부 자극에 시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시리다고 느낌이 들면 신경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슬금슬금 벽을 쌓아서 뒤로 물러나요. 그럼 쉬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충치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3개월, 아주 오래 걸리면 6개월 정도는 약간 시림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적응 기간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은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큰 이변이 없으면요. 대본 없이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제 유튜브 찍고 있지만 유튜브에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댓글 올려주신 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얘기해봐야겠다는 것들을 제목만 써놨다가 그냥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그렇잖아요. 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치유라는 칫솔은요. 이 칫솔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칫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칫솔 플라스틱 대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칫솔모를 이렇게 막 박습니다. 그죠? 콩콩콩콩 기계로 박아요. 그 다음에 칼로 잘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칼날이 무디면 자를 때 어떻게 돼요? 뜯깁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하게 이게 뜯긴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칼날을 자주 바꿔야 되는데 싼 칫솔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계의 칼날을 자주 바꾸느냐? 자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 끝부분을 연마를 해야 돼요. 왜 연마를 해야 되냐면 이게 연약한 잇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연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넣으면 평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닦았다가 요렇게도 했다가 요렇게도 했다가 요렇게 여러 군데에서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 연마를 몇 번 하느냐가 공정의 숫자고 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요?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비싸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팔아야 되는 비싼 칫솔은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칫솔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0.1mm예요. 6천 가닥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신경 써서 잘 끝부분을 마무리했느냐는 건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성비 이런 얘기하면서 싼 칫솔을 찾으시는데 싼 게 비지떡이에요.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예. 치과 과잉 진료가 너무 겁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얘기는 언제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오늘 환자분이 하나 왔어요. 근데 충치가 있어요. 이 충치가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다음번 3개월 후에 또 와서 검진받을 건가? 칫솔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부르면 6개월 후에 또 올 건가? 이렇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그냥 둘 수도 있죠. 석 달 후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런데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처음 왔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뒀다가 3년 후에 정말로 심하게 썩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때워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치과 의사도 있어요. 물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까망하면 다 파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이건 충치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3개월 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시키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깊이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래 하는 동안 아무도 돈을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요. 예. 자, 제가 모형을 갖고 왔어요. 모형을. 예. 모형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어려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칫솔이 요 아래 앞니의 각도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면에 칫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칫솔이 이렇게 될 건가, 이렇게 될 건가, 이렇게 될 건가에 따라서 닿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칫솔이 아래 치아에 같은 각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집어넣어요. 그랬다가 요만큼 꺼냅니다. 올라와요. 얼마나요? 칫솔 한 줄 정도가 앞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해서 동글동글 닦을 거예요. 요렇게 동글동글 닦다가 약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닦습니다. 옆면을 닦아야 되니까 동글동글 닦다가 약간 옆면을 요렇게 해서 살짝씩 돌려야지 아래 앞니가 닦입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닦다 보면 아래 앞니에 잇몸하고 치아 사이 이게 칫솔이 닿는구나. 요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살살 닦으셔야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씹는 면에 땅 충치 치석이요. 씹는 면에도 치석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도 닿고 혀도 닿고 그렇기 때문에 꼭꼭 씹어 드시고 야채 드시는 분들은 잘 안 낍니다. 그죠? 문제는 제가 잇몸 테두리를 닦으세요라고 강조하는 건 그동안에 너무나 씹는 면들만 문지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씹는 면도 예의상으로 대충 문질러서 닦으십시오. 닦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과 달리 잇몸 쪽에 집중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워터픽, 예, 제 방송 잘 안 보셨어요? 예,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터픽은 음식물 찌꺼기만 빼지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쏘실 생각에 시간에 칫솔진이나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예. 구강유산균, 저도 최근에 제가 방송했습니다. 구강유산균, 치아에 뿌리는 가루약, 뭐 그런 거 있죠. 이걸 뿌리면 뭐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다. 뭐 구강유산균을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예.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제가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예? 예방치과 하는 사람이 구강유산균 쓰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잇몸 치료하는 치과 의사들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학회, 유럽 치주학회에서 치과 의사들에게 이렇게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잇몸 치료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치주 환자, 잇몸 질환자에게 구강유산균을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근거가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사지 마시고요. 칫솔하고 치간 칫솔 쓰십시오. 예. 광고 죽어라고 하는 거 왜 하죠? 물건 팔려고요. 물건 팔려고 하는 겁니다.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면 광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죠. 병원 광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사람을 꼬드겨야겠다, 낚시해야겠다 그런 겁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광고만 안 보셔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에요. 예. 홈쇼핑 보지 마시고요. 광고 보지 마시고. 예. 옹양양님
의사 아닌 코디네이터랑 대화하는 치과가 많고, 예, 그런 치과가 슬프게도 많죠. 예, 이 얘기는 되게 히스토리가 깁니다. 이게 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최근에 이국종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다른 치과는 원장님처럼 오랫동안 얘기해주지 않느냐? 그럼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어라고 30분 동안 떠들고 나면 얼마 내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4,700원인가 4,800원입니다. 나라 수준료까지 다 더하면 10,000원인가 뭐 이래요. 최저시급도 안 돼요.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데모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오래 앉아서 얘기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충분한 비용을 지급해주는 정도의 보건 시스템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환자가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의사가 움직인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와서 출근하는데 열심히는 일을 해. 돈을 안 줄 거야. 그럼 일하시겠어요? 이건 사회에서, 예, 되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돈 벌자고 코디네이터만 불러다 놓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죠. 예. 하지만 대다수가 평범한 의사도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도와줘야지, 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데는 환자가 안 가면 망합니다. 근데 왜 갈까요? 코디네이터 언니가 이뻐서 그다음번에 무슨 세일을 해서 1+1도 하고 무슨 이벤트도 하고, 다른 데서 얼마 하는데 임플란트 우리 병원에서 얼마 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환자들이 그런 데 찾아가니까 저 병원이, 예, 성황인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어지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나 공급. 그죠? 근데 나쁜 놈이 수요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소비자가 다 찾아가서 공급을 주니까, 그죠? 예.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양치도 꼼꼼히 하고 치실도 하고 그러는데 충치가 생긴다. 예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충치는 칫솔질과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충치는 기본적으로는 1번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두 번째, 불소치약을 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불소치약. 그 불소치약 잘 쓰시고 있느냐? 쓴 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꾸 생긴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써보셔야 돼요. 뭘 써요? 아침에 내가 뭘 먹었나? 그걸 얼마 동안 오래 먹었나? 먹은 건 당분인가? 산성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고 칫솔질 잇몸 테두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불소치약 열심히 쓰시고, 이렇게 되면 충치는 안 생깁니다. 오늘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왔다 가셨어요. 예, 오늘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잇몸 상태가 되게 좋아요. 내년에 또 만나요.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몇 년 동안 충치가 하나도 없이 잘 지내고 계셔요. 꽤 많습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나만 특이한 인간이라 나는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예약이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예약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주일 열어놓고 다음 달 실환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픈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네,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대부분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기존에 보던 분들 봐야 되고, 빈칸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예, 진료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 몸뚱이는 하는 데다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떠드나. 그죠?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드는데 딴 사람한테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이렇습니다. 예.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휘지 않는다. 이게 절대로 아니죠. 오랫동안 휘지 않는다. 오늘 1년 만에 오신 분 칫솔 들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칫솔 1년 됐어요 그랬어요. 더 써도 돼요? 네. 자, 칫솔 잡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이 연필 잡듯이 잡는 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연필 잡듯이. 그 연필 잡듯이는요,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 세 손가락이 에고머니랑 요렇게 한 평면에 있어야 돼요. 요렇게요.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글씨 쓱쓱쓱쓱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칫솔 잡듯이 잡으라, 연필 잡듯이 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서 자꾸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놓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자꾸 이렇게 누르세요. 이건 연필 잡듯이가 아니에요. 연필 잡듯이를 잘못 배우신 겁니다. 초등학교 잘못 나온 거죠. 1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이거 어디 갔냐? 여기 사이가 요만큼 떠야 돼요. 그죠? 그리고 뒤에 중지가 받쳐야 됩니다. 이게 연필 잡듯이에요. 카메라 대기 참 어려워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 메인이 아니라. 연필 잡듯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잡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건 연필 잡듯이 아니에요. 누르고 계신 겁니다. 세게 누르는. 예, 이 SOD라는 방법으로 칫솔질 하시면 대략적으로 능숙해지면 한 10분,
그렇죠? 아니면 15분에서 2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비급여인 크라운 임플란트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치과 교정 전문이라 제가 비급여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비급여 환자만 보는 사람이에요. 예. 어, 이 얘기하면 되게 슬프지만 신경치료가 급여라는 치료인데요. 이게 치과에서 가장 어려운 치료입니다. 미국에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신경치료는 대략적으로 다 치료하면 50만 원 이상이 들고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받아요. 우리나라 얼마냐?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매일 손해보시면서 그 일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 한우 소고기 파는데 비싸니까 한우를 돼지고기 값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선요. 왜냐하면 임대료 내야 돼요. 직원 월급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월급 생활하면서 이 정도 일하면서 이만큼 받고 싶은데 너는 이거 받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는요. 예. 안타까워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사회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특정 집단들이 욕먹고 있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예방치과에 관련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른 치과 의사들이 잘못됐어요. 제가 옳아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보고 이 다른 치과 의사들이 같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세요라는 것도 꽤 큽니다.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겹쳐난 경우에는 불가능한 치료예요. 예, 최근에 제가 라미네이트 방송 찍었으니까 곧 영상 올라올 건데 꼭 보세요. 라미네이트, 무삭제, 이거 대부분 다 거짓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1450 불소치약, 예, 안 헹구시는 거 좋습니다. 대신 계면활성제 SLS 안 들어있는 거 쓰시면 좋겠고요. 예. 윗니, 어금니 한 군데가 치간 칫솔 6개월 이상 사용 중인데 쓰라린 통증과 출혈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건 염증이 안 없어진다는 건 뭘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뭘 잘못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 치석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 너무 박박 문지르실 수 있어. 한 번만 넣었다 빼라 그랬는데.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찌르지 않고, 예,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쓰라리거나 출혈이 없어야 됩니다. 예. 한 사이즈 줄여서 지금 들어가는 거요. 한 사이즈 줄여서 최소한 2주일 이상 써보시고 그 이후에 사이즈를 늘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염증을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뽑은 것처럼 치아가 저절로 부러져서 이거는 너무 많이 썩어서 이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만 남아있는 거죠. 얼렁 하셔야 됩니다. 응급이에요. 왜냐하면 속에서 고름이 잡히면 뼛속에 고름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요. 이미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쪽에 이가 부딪히는 데가 없으면 자꾸 내려와요. 옆에 이가 쓰러집니다. 지금도 이미 쓰러졌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내일 당장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가셔야 돼요. 예. 아님 오늘 20분 칫솔질 했다고 하시는데 칫솔질 시간이 너무 긴 건 좋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숙달되지 않았다는 건데 차근차근 짧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한 10분쯤은 걸립니다. 예. 연마제 높은 치약 쓰지 마세요. 왜 쓰죠? 그죠?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연마제 없는 걸 쓰셔야 되는데 가끔 이거 칫솔 사놓은 게 많아서 그렇다, 치약 사놓은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안 좋은 걸 내 몸에 집어넣으면서 써서 없애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연마제가 많은 치약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세면대 청소하시거나 수도꼭지 청소할 때 쓰시면 반짝반짝하게 잘 닦입니다. 청소할 때 쓰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불소치약 1450ppm은 치아에 많이 묻어있는 시간이 길면, 그죠? 오랫동안 묻어있으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칫솔질 오래 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뱉어내고 헹구지 않으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물로 안 헹구기가 찝찝해서 그런데 사실은 칫솔질 하는 동안에 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면 그 거품 속에 다 있고요. 그렇게 뱉어내시면 대단한 게 입안에 안 남습니다. 사실 제가 치과에서도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일어나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양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특히 애들한테 그래요. 야, 그렇게 물로 헹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다. 한 번만 물로 헹구고 더 빨리 누워라. 진료해야 된다. 그 물로 헹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걸 헹구면 깨끗해진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비싸서란 얘기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칫솔이 비싸요, 치약이 비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가 언젠가도 썼지만 칫솔이 9,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에 3,000원이에요. 그죠? 하루에 두 번 닦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하루에 한 번 닦을 때 50원 쓰는 거예요.
자, 50원씩 써가지고 50원씩 써서 내 잇몸도 보호되고 칫솔질도 잘 돼서 충치도 안 생기는데 50원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10원짜리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루에 커피는 두세 잔씩 사 먹어요. 정말로 백해무익한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예. 뭐가 비싼 건지 싼 건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약이 3만 원이라도 전혀 비싸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애써서 만들어서 시장에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그 회사도 좋은 걸 만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칫솔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하고 다 접촉을 했었어요. 그 회사에서 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광고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는 충분히 해준다. 좋은 제품이면 내가 광고는 아니고 소개해준다. 돈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다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소비자가 싼 걸 찾는다. 마트에서 싼 걸 찾는데 이렇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싼 거 찾지 마세요. 비싼 거를 쓰고 퀄리티 있는 거를 찾아줘야 전체적으로 제품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불소함에 된 구강청결제. 예. 불소함에 된 구강청결제는 불소함이랑 200p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쓰시느니 불소 치약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405가 들어가더라도 통증과 출혈이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011이 들어갔을 때는 염증 있는 부위를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405가 들어가면 건드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쓰셔서 쓰셔서 염증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솔직히 제가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정기검진 받고 있는 치주과에서 관리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답니다. 모험가님이. 감사합니다. 예. 치주과는 잇몸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칭찬받으셨다면,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윗니 닦을 때 칫솔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RN이에요. 예, 잠깐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90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간 기울여서 45도. 그래서 이렇게 닦는다는 건 다 아시죠? 예.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윗니예요. 똑같습니다. 예, 윈이나 아렌이나 그냥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예, 손녀. 연세 많으신, 손녀. 예, 손녀의 치아 배열은 괜찮은데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인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성장할수록 잇몸이 덜 보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클지는. 대신, 기본적으로는, 교정 전문의한테 데리고 가 보셔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보면 실제로 골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입술 길이가 짧아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얼렁 치과 교정 전문의한테 데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칫솔은 기본적으로는 끝부분의 연마 상태를 몇 번이나 하느냐에 따라서 칫솔모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유사하게 생긴 컬러풀한 칫솔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피 제품 엄청나게 나온 거 알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칫솔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다 사서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보고 괜찮은가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댓글에서 권하고 있는 건 치유라는 국산 칫솔, 큐라프록스라고 하는 수입 칫솔, 이 두 종류를 주로 권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번에 치약 어떻게 좋으냐? 1450ppm. 불소 1500 이상인 제품은 없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영상 보시면 제가 1450ppm 등록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0짜리는 없어요. 1450이 최대입니다. 1450. 1550ppm짜리 치약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예. 피곤하면 구내염이다. 구내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입에 빵꾸 나는 게 구내염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예.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요만해요. 그죠? 요만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바이러스. 그 위에 이따만한 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합니다. 얘는 박테리아. 두 개가 달라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렇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내염 입병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뭔 건수가 되면 기어나와가지고 입안에서 빵꾸를 만듭니다. 근데 이 빵꾸 만들 때까지는 안 아파요. 그런데 이 빵꾸를 내놓은 자리에 세균,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입안이 깨끗하면 구내염이 생겨도 덜 아프고 빨리 나요. 이게 1번이요. 두 번째로는요, 요거에 치약 안에 그 SLS라는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요 구내염이 낫는데 방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가 충치나 잇몸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충치나 잇몸병에 세균들이 입안에 많으면 구내염이 아픈 게 오래 가는 겁니다. 잘 닦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헥사메딘 쓰는 게 염증 관리에 좋다고 한다. 예, 그 염증을 관리하는 게 헥사메딘이 세균 죽이는 약이에요. 세균 죽이는 약인데 칫솔질이 부족할 때 헥사메딘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예,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일이 뭐가 있으세요? 팔이 부러졌거나. 그렇죠? 예, 이런 일 빼놓고는 팔 부러졌을 때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동 칫솔 쓰세요. 그럼.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르륵 해가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계적인 세정이 잇몸 관리의 90%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를 하지 않고 10% 가지고 뭘 하시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나님이 수두를 알리는 일을 하는 원동력이 뭐냐? 자, 원동력. 예. 7시까지 진료 죽어라고 하고 밥을 미친 듯이 먹고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서두르고 있을까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세상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제가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안 하면 나쁜 짓이죠. 저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어요. 봤으면 주워야죠. 못 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못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죠. 넌 저도 못 보냐? 그러면 가끔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보여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보이는 치과 의사들 제가 한 명 한 명씩 모아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두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4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인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 첨단 칫솔이라는 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긴 칫솔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닦으세요 그랬다가 되게 유명해졌단 말이죠. 저 정신나간 치과 의사가 매드 덴티스트니 무슨 칫솔질 빌런이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만한 면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요. 요만한 면적으로 누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눌리겠어요? 이게 훨씬 더 눌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 칫솔로 부드럽게 잘 닦으실 수 없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조그만 걸로 도구를 바꾸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이거 쓰라는 걸 거의 안 가르칩니다. 왜요? 나중에 큰 칫솔로 제대로 닦으시면 그때는 이걸 안 가르쳐도 쓰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내 제품 왜 RDA 값을 알려주지 않느냐? RDA를 검사하는 기관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계 하나, 호주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시료를 보내서 거기서 나오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끼리 검사를 해요. 그 왜 그거를 안 알려주느냐? 알려줘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사서 썼는데 그렇게 뽀독뽀독하고 이가 잘 닦이는 것 같다. 이런 치약은 대부분 다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치실할 때 피는 안 나도 잇몸이 돌아가면서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치실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예, 치실은 효용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예, 쓰기는 되게 어려운 도구입니다. 치간 칫솔 쓰세요. 예, 양치 잘하는 거 어렵다. 지우님, 예, 양치가 쉬우면 제가 이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치과에서 스캐닝 하고 있겠어요? 쓱쓱 닦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병이 없다니까요? 치과 의사가 없어져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스캐닝도 해드리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충치치료도 하고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세균과 싸우는 거예요.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수두 강좌는요, 지금 현재, 서울에 강남 두 군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서죠? 중량구, 뭐, 또 하나 어디더라? 광진구. 뭐 이렇게 해서 서울에 한 4-5 군데가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 그 다음번에 분당,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부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예, 청주에도 있구나. 아산에도 있고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해요. 홀수달에 하고요. 그래서 짝수달에 한 달 전에 그 강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신청하시면 예, 홀수달에 하고 있습니다. 홀수요. 홀수달. 어딜 찾아보시면 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수두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수두 강좌만 이 포스트 올라가고 등록하는 이 홍보하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수두라고 치시면 저도 나오겠지만 예, 수두 교육협회에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집 환자분 중에 치과 치료가 잘못돼서, 예,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치료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조정치료가 끝났는데 어금니가 하나도 안 닿고 이랬던 분입니다. 예, 제가 그분은 몇 번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정치료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치과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웃기 시작하면 그때 교정치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꽤 오랫동안 검진만 하고 있다가 이분 표정 좋아지고, 예, 조금 세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서 교정치료 했고, 교정치료 잘 끝났고, 지금 그분도 검진 받으시고, 예, 그분 결혼하셔서 남편분도 검진 받으시고, 요즘은 이제 그 집 애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빨리 세상 속으로, 예, 쑥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동 칫솔 쓰니까 잇몸이 내려간다. 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동 칫솔이 일단 기본적으로 뻣뻣하고 딱딱한 칫솔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잇몸에 외상을 주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예,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예, 외상으로 내려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5시에 먹고 이 닦고 잠은 10시에 잔다. 자기 전에 또 이를 한번 닦아야 되냐. 뭐 닦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꼼꼼하게 닦으시면, 예, 큰 문제 없어요. 예. 치간 칫솔 제일 작은 걸 써도 피가 난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치과에 가셔서 뭐요? 예.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치료도 받고, 그러고 나 다음에 치간 칫솔, 예, 쓰시면 됩니다. 예. 처음엔 아니었는데 좋은 정보 주시고 양치질을 알려주신 잘생겨 보인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저는 잘생겼었습니다. 예.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냥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눈도 크고, 예. 칫솔질을 안 가르쳐줘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예. 0.4mm 치간 칫솔도 안 들어가는 곳은, 예, 치실 쓰셔야 됩니다. 치간 칫솔 사이즈 모른다, 넣는 방법도 어렵고, 그러면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 채널에 치간 칫솔 넣는 방법도 스텝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드 칫솔질 재생 목록에 수드 치간 칫솔 사용법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아래 앞니 안쪽에 계속 치석이 생긴다. 예. 아래 앞니 안쪽에 치석이 계속 생기면 거기에 칫솔이 안 닿는 겁니다. 거기 닿게 만들도록 하는 게 사실은 노력이죠. 이 노력이란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 자, 8살에는 언제까지 양치를 시켜줘야 되느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은 칫솔질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이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8살짜리 혼자 못 닦아요. 못 닦습니다. 언제쯤 되면 제대로 닦느냐? 지금 40, 50 넘은 사람도 칫솔질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닦겠어요? 예. 일단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문질러. 그렇게 해서 칫솔이 입안에 들어가는 가르치시고, 얘가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는 그래도 흉내는 내고 마무리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지가 혼자 하겠다고 지랄할 때까지는 어쨌건 간에 부모님이 자기 전에는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예. 불소치약 완두콩크기보다 더 많이 쓰면 안 좋나? 뭐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치약회사만 좋아요. 나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 치과요? 예, 저희 치과 서울입니다. 부산에 믿을 만한 치과, 글쎄요. 부산에는 수두 강의하시는 분이 2분 있습니다. 그 2분 하시는 치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두법보다는 변형 바스법을 많이 권한다. 네, 그래서 제가 치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자, 바스라는 분이 만든 칫솔질 방법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만들어진 칫솔질 방법입니다. 1950년대 방법이에요. 왜 아직도 그걸 가르치느냐? 그것도 제 영상에 있어요. 영상에 있습니다. 왜요?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걸 그냥 루틴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변형 바스법 되게 오래된 방법이고 안 닦이는 방법인 게 맞습니다. 예. 전동 칫솔 저녁에 양치할 때 최근 수동 양치 전동 저 칫솔질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예, 이 칫솔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뭐 큐라프록스나 치유의 칫솔이 이런 거 쓰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 돌아가면서 이상한 칫솔들을 써봅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요. 처음에는 칫솔질 하실 때 좋은 칫솔 쓰세요, 이거 쓰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능숙해지시면 사실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도 이빨을 다 닦을 수 있을 거예요. 원리를 알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아무거나 씁니다. 예, 전동 칫솔 쓰고, 예. 전동 칫솔 쓰면 잇몸이 간지럽다. 예, 간지럽습니다. 특히 어디가 간지럽냐면 처음 쓰면 음파 칫솔 입천장 뒤쪽이 무지하게 간지러워요. 한 일주일 정도 쓰시면 대충 적응이 됩니다. 예, 이와 이가 딱 붙은 부분은 예, 이와 이가 딱 붙은 부분 무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빨이 있고 여기 이빨이 있고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럼 이렇게 이가 씹을 때마다 움직여요. 놀랍게도 현미경적으로. 그래서 이와 이가 딱 붙은 부분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치실을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기 의미 없습니다. 예, 닦지 않아도 됩니다. 예. 네, 이갈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끼시면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끼시면 좋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환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도 여기가 너무 아파. 꽉 물고 가른 것 같아. 이빨이 시큰시큰해. 이런 느낌의 주관적인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 장치를 덩어리가 커요. 만들어 드려도 잘 안 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예약은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과에 전화해서 무슨 놈의 예약을 그따위로 받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공정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예. 수드 강의하는 부산 의사분은 뭐죠? 수드포유라고 하는 강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쭉 나와요. 부산에 두 분이 있는데, 부산 덕천의 구딜치과, 박준섭 원장님. 그 다음에, 부산 시내에, 그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경환 동행치과.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예. 대구의 수드 강의 선생님,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주형 고불소 치약.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 질환과 치약은 연관성이 없어요. 잇몸 질환과 치약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신 치약을 써서 드러난 뿌리가 단단해지고 매끈해지면 뭐가 좀 덜 붓겠죠. 그러니까 닦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이가 시리다. 그러면 시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뿌리가 좀 단단하고 매끈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불소 치약 쓰는 거는 추천드릴만 합니다만 이걸 쓴다고 치주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예. 치약은 지금 현재는 제가 뭘 써요? 라고 물어보면 엔자이칼 1450을 쓰세요 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나라 1450 치약을 등록하는데 도와줬던 그분들에 대한 제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칫솔질 방법을 바꿔나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고요. 이거를 전문 대학이나 그 다음에 대학원 이런 교육에서도 적용을 시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도 전파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방송 들어와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직장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예. 회사에 추천하셔서 사내 교육 이런 거 그 다음번에 혹시라도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생들 교육,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군대에서도 가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으니까 주변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된다고 생각되시면 어디 주변부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던져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수드가 좀 자리를 잡아서 국민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김포 수두는 김포 어디더라? 운양, 풍무 이렇게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강의 사이트 오픈되면 아마 그 치과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들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9시 6분쯤 되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번에 또 댓글에 라이브 하자라고 요청이 많든가 아니면 구독자가 4만이 되면 그때 또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은 제가 보니까 한 10,000명 느는데 한 6개월? 오래 걸리면 한 8개월? 이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주변부에 널리 알리셔서 구독자 숫자 많이 늘도록 좀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